검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 때렸는데 저거 점수 안 주지? 뭐야, 왜 둘 다 때렸는데 저것만 점수로 인정되지? 이 궁금증들은 제가 직접 호구를 쓸 때쯤에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바로 검도에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득점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도는 진검을 대신해서 승부를 가르는 일종의 모의 게임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선 만약에 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만약 방금 공격이 진검이었다면 일격의 상대를 끝장낼 수 있었을까? 때문에 검에는 체중이 실려야 하고 기세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야 하기 때문에 기검체 일치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기압과 검과 몸이 일치해야 한다. 또한 검의 칼날 부분에서도 힘을 가장 강하게 받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멀어질수록 힘을 덜 받게 되며 일격의 상대를 끝장내기가 어려워지는 셈이죠. 때문에 정확한 죽도의 타격 부위로 정확한 곳을 때려야만 합니다. 이를 유효격자라고도 합니다. 물론 진검으로 살짝 때려도 사람은 다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서로 누가 먼저 완벽하게 상대를 죽이는 판을 만들었는가가 승부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효격자와 기검체 일치가 맞았다고 해도 타격의 강도나 각도, 방향은 치는 사람과 순간마다 계속해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완벽했지만 타격이 약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심판들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3명의 심판들마다 방금 공격은 죽었겠어. 아쉽군. 저걸론 죽지 않겠어. 하고 각자의 검리에 맞게 방금 일어난 상황을 해석해야 하니까요. 때문에 검도에는 오심 논란도 있지만 이것을 줄이기 위해 경기당 주심과 부심들 3명의 심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검을 이용해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방심해서도 안됩니다. 혹시나 머리가 미친듯이 단단해서 검을 맞고도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심을 막기 위한 검도의 규칙으로 존심이 있습니다. 때문에 검도에서는 존심이 없는 경우 득점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타격하고 멀리 빠져나와 칼끝으로 상대를 다시 겨눠야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변수인 상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검체 일치가 맞았고 검의 격자부에도 정확히 맞았음에도 득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칼끝이 자신을 향해 살아있을 때 달려들었다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상대의 칼에 자신의 목이나 가슴이 닿게 되고 쉽게 말해 상대를 죽이려고 뛰어들었으나 자기도 함께 죽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둘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동시에 서로를 가격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를 상격이라고 하는데 물론 대부분의 상격 상황에선 어느 한쪽이 더 기세가 좋고 미세하게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의 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엔 두 공격이 전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역시 공격을 시도한 2명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등이 싸움에서의 퇴격 기술은 특히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퇴격 기술은 정말 완벽한 상황에 완벽한 타격을 성공시키고 상대로부터 벗어나는 것까지가 모두 비교적 까다롭게 평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천 상동간의 사범님과의 대련을 보고 어떤 게 득점 조건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특별한 보관 가족.